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이 들어서 도무지 빠지지 않는 뱃살과 조절이 안 되는 혈당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밥을 줄여도 채소를 더 먹어도 운동을 해도 체중계 숫자는 꿈쩍도 안 하고 건강검진 때마다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서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냐, 더 참아야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인데 오늘은 그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과학적이면서도 쉽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나이가 들면 뱃살이 안 빠지고 혈당도 조절이 안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체념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명확한 생리적 변화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거든요.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져요. 특히 근육, 간, 지방세포가 포도당, 즉 당분을 흡수하는 효율이 점점 둔해지는 거죠. 의학 용어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젊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당분이 올라가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자, 이제 세포들아 문 열어, 에너지 들어간다 하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세포들이 문을 활짝 열고 당분을 받아들여서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문이 제대로 안 열려요. 인슐린이 똑같이 노크를 해도 세포들이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는 당분이 둥둥 떠다니는데 정작 세포는 에너지를 못 쓰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로하고 혈당은 높고 남은 당분은 결국 뱃살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더해서 물과 전해질의 균형까지 무너지면 상황이 더 악화되거든요. 전해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을 말하는 건데 이것들이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고 세포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이 전해질의 균형이 자주 흔들리게 되는데 특히 만성적으로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 즉 미세 탈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탈수라는 게 꼭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갈증이 심할 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탈수가 계속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자주 붓거나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거나 운동하고 나서 물을 마셔도 시원하지 않거나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하는 증상들이 바로 체액과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나이 들면 의뢰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우리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마치 국물에 물을 적게 넣으면 걸쭉해지는 것처럼요.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 포도당이나 산소, 호르몬 같은 중요한 물질들이 세포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들도 제때 치워지지 않고요. 이게 바로 교환이 비효율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는 명확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쉽게 피곤해지고 몸이 자주 붓고 체중은 정체되고 혈당은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죠. 나는 밥도 줄이고 채소도 먹는데 왜 안 빠지지? 하고 답답해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가 그 영양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세포가 물과 영양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식단만 바꾸는 게 아니라 수분과 전해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이 부분을 제대로 손보면 체감되는 변화가 훨씬 빨리 와요. 여기서 일부 어르신들이 실천하시는 방법이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왜 도움이 되느냐면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도 흘리고 호흡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가서 아침에는 체액이 농축된 상태거든요. 이때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농축된 체액이 희석되면서 혈액순환이 부드러워지고 장운동도 자연스럽게 깨어나요. 여기에 소량의 염분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만 마시면 세포 밖 공간에만 머물다가 금방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적절한 양의 염분이 있으면 물이 몸속에서 순환을 제대로 타면서 체액 분포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운동할 때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된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금 도와주는 보조적인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방법을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식사와 운동, 수면 같은 다른 생활 습관들과 함께 맞물려야 진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도 말씀드릴 겨.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걸 그대로 방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세포가 다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미세하게 조정해주는 방식으로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2주 리셋 플랜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 딱 체온 정도의 온도가 좋아요. 양은 종이컵으로 한 컵, 대략 200ml 정도면 되는데요. 이걸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키는 식으로 마셔야 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입안 점막에서도 수분이 흡수되고 침 분비도 자극해서 소화 준비도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소금을 더하실 건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양을 정확히 지켜야 해요. 손가락으로 딱 한 꼬집, 정말 조금만 넣으셔야 해요. 소금 그라인더를 쓰시는 분들은 한 바퀴만 돌리시면 되고요. 맛을 봤을 때 살짝 짭짤하네 정도면 딱 맞는 거예요. 절대로 짜다고 느껴지면 안 돼요. 많이 넣으면 오히려 갈증이 나고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정말 조금만, 거의 맛이 날까 말까 할 정도로만 넣으셔야 해요. 소금 종류는 크게 상관없어요. 정제염이든 천일염이든 가볍게 구운 소금이든 그라인더형 암염이든 뭘 쓰시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쓰시는 거예요. 성분표를 보시고 원산지가 분명한 제품을 고르시면 되고요. 사실 정제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우리가 느낄 정도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특정 제품에 과신하지 마시고 본인이 쓰기 편하고 구하기 쉬운 걸 쓰시면 돼요. 중요한 건 소금의 종류가 아니라 양이에요.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드시기 전이나 식사하기 전에 마시셔야 해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신 다음에는 20분 정도는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물과 염분이 몸속에서 흡수되고 순환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아침에 자주 느끼시는 붓기나 무기력함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밤새 농축됐던 체액이 희석되고 순환이 좋아지면서 잠부종이 빠지고 미세 탈수 때문에 오던 두통이나 피로가 완화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붓거나 얼굴이 푸석푸석하신 분들은 이 효과를 빨리 느끼실 거예요. 둘째, 장 리듬이 좋아져요. 미지근한 물과 적절한 염분이 장을 자극해서 장운동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배변 습관을 만들기가 훨씬 쉬워져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셋째,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활동 에너지가 올라가요. 물과 전해질이 제대로 맞춰지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포도당이 세포로 잘 전달되면서 체감 에너지가 확실히 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피곤한데 오늘은 좀 괜찮네?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려야 해요. 절대로 이 방법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요. 신장이 안 좋으면 염분과 수분 배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드셔도 몸에 염분이 쌓이고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도 절대 안 돼요.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 염분과 수분이 늘어나면 심장에 부담이 가서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셋째, 간경변이 있으신 분들. 넷째, 혈압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이뇨제를 드시거나 고혈압약 중에서 에이스 억제제나 ARB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약 중에서 SGLT2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최소 30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해요. 이런 약들은 몸속 전해질에 영향을 주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정확히 아시고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심한 갈증이 나거나 붓기가 심해지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러우시거나 며칠 사이에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소변이 급격히 줄어드는 증상들이요. 이런 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니까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방법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염분을 더하는 게 부담스러우시거나 걱정되신다면 미지근한 물만 마셔도 충분해요. 물만으로도 체액을 희석하고 순환을 돕는 효과는 있거든요. 대신 평소 식사에서 전해질 균형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칼륨이 많은 음식들, 예를 들어 토마토, 오이, 시금치 같은 잎채소,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 두부나 콩 같은 콩류를 충분히 드시면 돼요. 바나나도 좋지만 당분이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고요. 특히 평소에 국이나 찌개를 짜게 드시는 분들은 굳이 아침에 소금을 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충분한 염분을 섭취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국물을 덜 드시고 미지근한 물만 마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만 한다고 해서 체중이 쭉 빠지고 혈당이 뚝 떨어지는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금 도와주는 보조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효과를 보려면 이 방법과 함께 제대로 된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같은 다른 생활 습관들이 맞물려야 해요. 그래야 우리 몸의 대사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체중도 줄고 혈당도 안정되는 거죠. 결국 이 아침 미온수와 소량 염분 루틴은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게 자,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 제대로 일할 준비를 하자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다른 건강한 습관들을 끌고 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물을 더 의식적으로 마시게 되고 식사도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2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먹고 언제 물을 마시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자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2주 동안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인데요. 목표는 빠르게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스위치를 다시 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습관으로 만드는 거고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라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세요.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아침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천천히 마셔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방법이죠. 5분 뒤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시고 간단하게 3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종아리 쭉 펴기, 엉덩이 스트레칭, 가슴 쫙 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요.
이렇게 하면 밤새 굳어있던 몸이 풀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그리고 20분 뒤에는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뭘 드시느냐예요. 단백질을 20g에서 30g 정도 꼭 드셔야 해요. 달걀이면 두세 개 정도, 두부면 한 모반 정도, 그리스 요거트면 한 컵 정도 아니면 생선 한 토막이나 콩 요리도 좋아요. 여기에 식이섬유를 8g에서 10g 정도 더하셔야 하는데 삶은 채소나 샐러드, 귀리, 콩 같은 걸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좋은 지방도 조금 넣으셔야 해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샐러드에 살짝 뿌리시거나 견과류 한 줌을 드시면 돼요.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오래 지속되면서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빵이나 과자, 시리얼만으로 아침을 때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서 오전 중에 피곤하고 배고파지거든요. 그러면 또 단 걸 찾게 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오전 시간에는 수분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마다 물을 120ml에서 150ml씩, 그러니까 반 컵 정도씩 조금씩 마셔주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오후 늦게는 물을 줄이셔야 해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양을 줄여야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커피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 중요한 건 커피 한 잔 드셨으면 물도 같은 양만큼 더 마셔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커피는 이뇨 작용을 해서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보충해 주셔야 해요. 점심 식사도 중요한데요. 접시를 상상해 보세요. 접시의 반은 채소로 채우시고 4분의 1은 단백질로,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이나 고구마, 잡곡밥으로 채우시면 돼요.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영양 균형도 맞춰져요. 국물은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고 외식하실 때는 소스를 절반만 쓰시는 게 좋아요. 소스에 염분이나 당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는 꼭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식당에서 집까지 걸어오신다든지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신다든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계단을 두세 층 정도 오르내리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근육을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림프순환도 도와줘서 부기도 빠지고 혈당도 안정돼요. 그리고 오후에 갑자기 뭔가 먹고 싶거나 갈증이 나면 군것질부터 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 마셔보세요. 가짜 배고픔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녁 식사는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끝내셔야 해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거든요. 그리고 처음 2주 동안은 가능하면 짠 음식이나 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 기간은 몸의 균형을 맞추는 리셋 기간이니까 방해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저녁 먹고 나서는 10분 정도 온찜질을 하시거나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말초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도 이완되면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적게 드셔야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배변 습관도 정말 중요한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아침에 미온수 마시고 5분에서 10분 뒤에 간단하게 몸통을 좌우로, 비트는 운동이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장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하루에 20g에서 25g 정도 드시고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시면 변비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되어요. 물론 신장이나 심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신 양만큼만 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2주 동안 본인의 변화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붓는 정도가 줄어들었는지, 발등을 눌렀을 때 자국이 덜 남는지 확인해 보세요. 낮에 느끼는 졸림이나 무기력함을 0점에서 10점으로 점수를 매겨 보시고 매일 배변이 잘 되는지, 변의 형태는 어떤지도 체크해 보세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은 적당한 형태가 가장 좋아요. 체중보다는 허리 둘레를 재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배꼽 높이에서 허리둘레를 재보세요. 체중은 수분에 따라 하루에도 몇 킬로그램씩 달라질 수 있지만 허리둘레는 진짜 뱃살이 줄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체크해 보세요. 줄어들었다면 수분 섭취 타이밍이 잘 맞춰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신부전,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 그리고 전해질에 영향을 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해요. 그리고 소량 염분 루틴은 꼭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모든 변화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즉시 줄이거나 중단하셔야 해요. 이 2주 플랜의 핵심은 뭐냐면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온수로 하루를 시작하고 필요하면 소량의 염분으로 체액 균형을 맞추고 단백질과 섬유질,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먹고 매일 조금씩 걷는 것.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세포들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해요. 처음 며칠은 몸이 적응하느라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2주가 지나면 이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그때부터는 정말 편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뱃살과 혈당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균형을 조금씩 맞춰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침에 미온수 한 잔으로 시작해서 식사 때 단백질과 채소를 챙기고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걷는 것, 이게 전부예요.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인 거죠. 그리고 소금을 더하는 건 선택 사항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본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미온수 한 잔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요. 그 작은 시작이 2주 후에 컨디션을, 2달 후에 허리둘레를, 1년 후에 건강을 바꿀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우리 모두의 목표니까요. 감사합니다.